67세 남성 급성 심근경색 혈압 떨어집니다. 형, 아버지 입원비는 아버지가 해결하시겠지? 여행 비용 500만 원은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67세 김현수 씨. 쓰러진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박 4일 가족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김현수 씨, 67세. 대기업 과장으로 36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한 지 5년. 이제는 동네 편의점을 운영한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평생 새벽 출근이 몸에 밴 탓이다.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아들 둘과 손주들이 있어 버틸만 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올해가 마지막 60대잖아요. 내년이면 칠순인데 우리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벌써 다 예약했어요. 오션뷰 리조트 3박 4일이요. 현수 씨는 가슴이 뛰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여행은 못 가봤다. 항상 돈이 부족했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갚기에 바빴다. 이제야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오, 그래? 정말 좋지. 근데 아버지 결제는 아버지가 해주세요. 제 카드 한도가 좀.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 생신 여행이니까 아버지가 내시는 게 맞잖아요.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수 씨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봤다.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항공권, 호텔, 렌터카 예약 링크들이 쏟아졌다. 하나씩 열어보니 금액이 나왔다. 항공권 150만 원, 호텔 120만 원, 렌터카 30만 원, 합계 300만 원. 현수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편의점에서 한 달 순수익이 그 정도였다. 담배, 술, 과자 팔아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남는 돈. 300만 원. 한 달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다. 아들들이 이렇게 준비해 준 게 고마웠다.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60대 생일이라잖아. 손주들 좋아하는 얼굴도 보고 싶었다. 민수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둘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제주도 간다면서요? 좋네요. 근데 아버지 식당이랑 체험 프로그램 제가 다 알아봤어요. 맛집 리스트랑 애들 승마 체험, 유리배 탐험 예약 링크 보내드릴게요. 미리 결제하시면 할인도 되고요. 현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또 카톡이 쏟아졌다. 식당 예약, 체험 프로그램, 면세점 예약까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총 얼마나 될지 계산하기도 두려웠다. 이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애들이 열심히 알아봤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분위기 깨지겠지. 현수 씨는 결국 카드를 꺼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하나씩 링크를 클릭했다.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150만 원 승인, 120만 원 승인, 30만 원 승인.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현수 씨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 돈은 또 벌면 되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나도 기분 좋아질 거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여행 날이 다가왔다. 현수 씨는 가방을 쌌다.
손주들을 위한 과자와 간식들, 집에 있던 초콜릿도 챙겼다. 아들들 좋아하는 커피 믹스도 넣었다. 그리고 가방 구석에 컵라면 3개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혹시 밤에 배고플까봐. 호텔 음식은 비쌀 테니까. 이것도 챙기고. 애들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네. 여행 당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씻고 옷을 입고 나서니 긴장됐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민수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수 씨는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손주들 처음 비행기 타는 건데 신기해할 거야. 하지만 민수네 집 앞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졸린 목소리에 민수가 받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현수 씨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준호네 집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공항으로 출발한 건 예정보다 1시간 반이 늦은 시간이었다. 뭐, 애들도 피곤했겠지. 어제 준비하느라 늦게 잤을 거야. 공항에 도착했다. 무거운 캐리어 3개를 혼자 차에서 내렸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먼저 걸어갔다. 며느리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현수 씨는 캐리어 3개를 끌며 뒤따라갔다. 땀이 등을 적셨다. 괜찮아. 이것도 할아버지 역할이지. 비행기에 올랐다. 손주들이 창가 자리를 차지했다. 아들들은 통로 쪽에 앉았다. 현수 씨에게 남은 건 가운데 좁은 자리였다. 양쪽에서 팔걸이도 제대로 못 썼다. 하지만 현수 씨는 불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출발이네. 다들 즐겁게 보내자. 좋은 추억 만들자. 비행기가 이륙했다. 현수 씨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편에는 설렘이, 다른 한편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현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내와 신혼여행 왔던 곳. 40년 만에 다시 오는 제주도였다. 추억이 떠올랐지만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여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가 렌터카를 받으러 갔다. 현수 씨는 짐을 지키며 가족들을 지켜봤다. 손주들이 뛰어다녔다. 며느리들은 사진을 찍었다. 아들들은 담배를 피우러 갔다. 아무도 현수 씨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현수 씨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다들 바쁘지. 나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 신경 못 썼으니까. 차에 올랐다. 민수가 운전석에, 민수 아내가 조수석에 앉았다. 뒷좌석은 손주들 카시트가 차지했다. 현수 씨에게 남은 자리는 트렁크 옆 좁은 공간뿐이었다. 아버지, 죄송한데 거기 앉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애들 카시트 때문에 자리가. 현수 씨는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다. 에어컨 바람도 잘 닿지 않았다. 40분을 조금만 참자. 호텔 가면 쉴 수 있어. 오션뷰 리조트는 정말 고급스러웠다. 로비에 들어서자 현수 씨는 감탄했다. 이런 데서 묵어본 적이 없었다.
평생 모텔이나 작은 민방만 다녔으니까.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말했다. 오션뷰 패밀리룸 2개와 스탠다드룸 하나 맞으시죠? 민수와 준호는 각각 넓은 오션뷰 방을 받았다. 현수 씨는 복도 쪽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작고 바다도 안 보였다. 민수 아내가 말했다. 아버님은 혼자시니까 작은 방으로 드리면 되죠. 저희는 애들이 있어서.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돈을 다 냈지만 가장 작은 방을 받았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뭐, 나는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애들이 편하게 쉬는 게 중요하지. 짐을 나르는 것도 현수 씨 혼자였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3번 오르내렸다. 자기 짐, 민수네 짐, 준호네 짐.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휴, 벌써 피곤하네. 아직 첫날인데. 점심시간. 준호가 추천한 흑돼지 전문점이었다. 메뉴판을 펼쳤다. 1인분에 5만 원. 전복 뚝배기는 7만 원. 현수 씨는 숨을 삼켰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가 3,500원인데 여기는 고기 한 접시가 5만 원이었다. 여기 진짜 맛있대요. 다들 시켜봐요. 가족들은 마음껏 주문했다. 특등급 흑돼지, 전복 뚝배기, 갈치조림, 아이들 돈가스까지. 음식이 나왔고 가족들은 맛있다며 먹었다. 현수 씨는 고기 몇 점을 먹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다. 계산서를 보는 게 두려웠다. 총 42만 원입니다. 현수 씨는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42만 원. 점심 한 끼에. 편의점에서 이틀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일어섰다. 42만 원. 점심에 아직 저녁도 남았는데. 오후엔 해변으로 갔다. 손주들이 모래성을 쌓자고 졸랐다. 현수 씨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손주들과 놀았다. 1시간이 지나자 어지러웠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 땀이 계속 났다. 하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힘이 났다. 손주들 웃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좋네. 조금만 더 힘내자. 승마장으로 이동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준호 아내가 다가왔다. 아버님, 제 가방 좀 들어주실래요? 사진 찍는데 손이 불편해서요. 무거운 가방을 건네받았다. 자신의 가방까지 합쳐 양쪽 어깨에 메고 1시간을 서 있었다. 어깨가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저녁은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회, 구이, 찜이 차례로 나왔다. 가족들은 맛있다며 사진을 찍고 먹었다. 현수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온종일 지쳐서 그런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계산서가 나왔다. 85만 원입니다. 현수 씨는 또 카드를 꺼냈다. 오늘 하루 쓴 돈을 계산했다. 점심 42만 원, 승마 체험 32만 원, 기념품 6만 원, 저녁 85만 원. 오늘만 200만 원이 넘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0만 원. 하루에 내일 모레까지 있는데 얼마나 더 쓰게 될까? 작은 방에 돌아왔다. 온몸이 무거웠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좁은 차자리, 무거운 짐, 비싼 식사, 무관심한 가족들.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여행이었나? 왜 이렇게 외롭지?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다. 집에서 몰래 챙겨온 것이었다. 호텔 주전자로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다. 저녁을 먹었지만 왠지 배가 고팠다. 아니, 마음이 허전했다. 옆방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수 씨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도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그걸로 됐지.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현수 씨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시작한 여행이니까 참아야 했다. 유리배 타러 가는 길. 길이 막혔다. 시계를 보니 9시 55분. 5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아직 20분은 더 가야 했다. 아버지, 왜 진작 안 깨우셨어요? 시간 맞추기 힘들잖아요.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씨에 배를 눌렀다. 1시간 반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왜 자신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일찍 깨웠는데 10분 늦게 도착했다. 유리배에 올랐다. 투명한 바닥을 통해 물고기들이 보였다. 손주들이 신기해했다. 현수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다. 혈압약을 못 먹은 탓인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버님,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어주세요. 현수 씨는 일어나 핸드폰을 받았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사진을 찍었다. 손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20장 넘게 찍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다. 아버지도 같이 찍어요. 자, 여기 오세요.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현수 씨는 제일 구석에 섰다. 손주들이 앞을 가려 얼굴이 반쯤 잘렸다. 사진을 확인한 며느리가 말했다. 괜찮네요. 애들이 잘 나왔어요. 아무도 현수 씨 얼굴이 잘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현수 씨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자신은 이 가족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 그저 돈 내는 사람? ATM? 나는 이 사진에서도 구석이구나. 얼굴도 반쯤 잘리고 점심은 칼국수 전문점. 메뉴판을 보니 칼국수가 2만 원, 전복죽이 3만 원이었다. 아이들은 칼국수를 안 먹는다며 돈가스를 시켰다.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왔다. 현수 씨는 칼국수를 몇 숟갈 떠먹었지만 속이 울렁거렸다. 입맛이 없었다. 계산서가 15만 원이 나왔다. 이틀째인데 벌써 얼마를 쓴 거지? 오후엔 쇼핑몰로 갔다. 며느리들이 화장품 매장으로 향했다. 현수 씨는 손주들과 함께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심심해요. 장난감 가게 가고 싶어요. 장난감 가게를 돌아다녔다. 손주들이 레고와 로봇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이거 집에도 장난감 많지 않니? 싫어요. 이거 갖고 싶단 말이에요. 마침 민수가 다가왔다. 현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아버지 애들 갖고 싶다는데 사주시면 되죠? 아버지 생신 여행인데 뭐.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드린다. 제주도 오기 전에도 들었던 말. 여행비 결제할 때도 들었던 말. 하지만 현수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들이 정말 갚을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가슴이 답답했지만 결국 카드를 꺼냈다. 10만 원. 나중엔 정말 줄까? 아니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저녁은 한정식집. 음식이 하나씩 나왔다. 맛있어 보였지만 현수 씨는 입맛이 없었다. 몸이 안 좋았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몇 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님 왜 또 안 드세요? 여기 비싼 곳인데. 비싸다는 걸 안다. 자신이 돈을 내니까.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억지로 몇 숟갈 더 떠먹었다. 계산서가 나왔다. 금액이 29만 원. 당연히 현수 씨 몫이었다. 이틀에 300만 원 정도를 쓰다니. 내일까지 얼마나 더? 방에 돌아왔다. 침대에 앉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온몸이 아팠다. 허리, 다리, 어깨.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외로웠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돈만 내는 사람. ATM.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가족이랑 함께 있는데. 핸드폰을 열어 은행 앱을 켰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여행 전 700만 원이 있었다. 지금은 270만 원. 내일 하루가 더 남았다. 내일도 오늘처럼 쓰면 통장이 바닥날 것 같았다. 내일은 좀 아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가족들 눈치가 보였다.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날인데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현수 씨는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다. 마지막 남은 하나.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다. 옆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다. 애들은 정말 즐겁겠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면을 먹으며 현수 씨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자신이 꿈꾸던 가족 여행일까?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여행. 하지만 자신만 외롭고 힘들었다.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족들의 무관심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아니, 사실 거의 자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만 했다.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화장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 3일간 혈압약을 못 먹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오늘만 버티면 집이야. 집 가면 쉴 수 있어. 체크아웃할 때 직원이 말했다. 미니바 사용료 8만 원 결제입니다. 현수 씨는 멍하니 직원을 봤다. 자신은 미니바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 아들들 방에서 쓴 것 같았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카드를 건넸다. 이제 와서 따지고 싶지 않았다. 뭐, 이제 상관없어. 어차피 다 내는 건데.
첫 일정은 민속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손주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현수 씨는 손주들을 쫓아다니며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다. 숨이 찼다. 가슴이 답답했다. 1시간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벤치에 앉았다.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가족들은 전시물을 보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다. 현수 씨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천천히 숨을 쉬었다. 5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나아졌다. 이게 뭐지? 심장이 괜찮을까? 병원 가야 하나?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여행 망치고 싶지 않아. 카페에 들렀다. 오션뷰 카페라며 준호가 예약해둔 곳이었다. 커피 한 잔에 12,000원. 계산할 때 16만 원이 나왔다. 현수 씨는 카드를 건넸다. 이제는 금액을 봐도 놀라지 않았다. 감각이 무뎌졌다. 현수 씨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 뒷좌석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또 느껴졌다.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10분간 괴로워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지금 말하면 여행이 망가진다. 괜찮아. 조금만 더. 집까지만 버티자. 작별만찬.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이었다. 1인당 12만 원. 와인까지 주문해 총 72만 원. 스테이크가 나왔다. 부드러워 보였지만 현수 씨는 먹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어지러웠다. 몇 점 먹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건강하세요. 현수 씨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좋은 여행? 자신에게는 악몽 같은 여행이었다. 400만 원이 넘게 썼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현수 씨는 또 트렁크 옆 좁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 통증은 계속됐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몇 시간만 버티면 집이다. 면세점에서 손주들이 초콜릿을 사달라고 했다. 10만 원. 마지막 지출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10만 원쯤이야. 비행기 안. 또 가운데 좁은 자리. 이륙하자 현수 씨는 눈을 감았다. 가슴 통증이 계속됐지만 참았다. 1시간만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공항에서 나와 민수차로 집 앞까지 왔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피곤해서. 들어가서 쉬면 돼.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는 집에 가봐야 해서요. 애들 피곤해하거든요. 민수차가 떠났다. 현수 씨는 집 앞에 혼자 서 있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또 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다. 캐리어가 쓰러지고 현수 씨도 함께 무너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핸드폰 화면의 가족 사진. 환하게 웃는 아들들과 손주들.
그리고 구석에 반쯤 잘린 자신의 모습. 애들이 즐거워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현수 씨의 눈이 감겼다. 조용한 집, 쓰러진 67세 노인. 3박 4일의 여행이 이렇게 끝났다. 밤 12시쯤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현관문 틈으로 쓰러진 현수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은 건졌다. 새벽 2시. 민수와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가 중환자실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무리하신 일이 있나요?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이요? 환자분 나이에는 무리였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입원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가고 형제만 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 이거 큰일인데. 입원비 말이야. 중환자실은 하루에 금액이 얼마인데. 2주 동안 입원하시면 엄청 큰 금액인데 어쩌지? 그리고 여행 비용. 뭐, 나중에 우리가 드린다고 했잖아. 제주도 가서 쓴 비용까지 합치면 700만 원 정도는 될 텐데. 아, 그거. 솔직히 우리 둘 다 지금 여유 없잖아. 어떡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아버지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카톡에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거야 나중에 지우면 되지. 아버지가 여행 가자고 하신 거라고 하면.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현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복도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입원비, 여행 비용, 없던 일로 아버지가 가자고 했다. 뭐라고? 내가 가자고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눈물이 흘렀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고였다. 나중에 드린다는 말.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거의 700만 원. 편의점 순수익 석 달치가 넘는다.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자신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려 한다. 평생 저 애들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뭐였을까? 정말 ATM이었구나. 사흘 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민수가 면회를 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다. 아버지, 입원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너희 도움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여행 비용도 괜찮아. 안 줘도 돼. 아버지, 혹시 뭐 들으셨어요? 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다 들었어. 복도에서 한 얘기. 없던 일로 하자. 아버지가 가자고 했다고 하자. 다 아버지, 그건. 저희가 순간 당황해서. 나가줘. 피곤해. 다음 날 준호가 왔다. 역시 과일을 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만 가봐. 아버지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가라고 했어. 안 들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현수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배신감이었다. 평생을 저 애들 위해 살았는데.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줬는데. 나는 그저 ATM이었구나. 돈 뽑는 기계.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다. 예쁜 손주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자라면 아버지들처럼 될까? 할아버지를 ATM으로 볼까? 그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너무 많이 해줬어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했을까? 간호사가 회진을 왔다. 현수 씨의 눈이 부은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많이 우셨네요. 괜찮아요. 가족분들 자주 오시나요? 왔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지금은 본인 건강이 먼저예요. 본인을 위해 사셔야 할 때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본인을 위해 산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다. 자신보다는 가족이 항상 우선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현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아니, 많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내가 뭘 해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만든 건 나였어. 사랑과 희생의 경계. 헌신과 맹목의 차이. 현수 씨는 그 선을 넘었다. 아니, 선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식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창밖에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현수 씨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다.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있을까? 68세에 아직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어. 아직 할 수 있어. 퇴원 후 3개월이 지났다. 현수 씨는 다시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병원비로 저축이 거의 바닥났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금액이었다. 아들들은 퇴원할 때 한 번 얼굴을 비춘 후 연락이 뜸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에 문자가 왔다. 건강하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메시지뿐. 현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어느 날 오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구청 도장이 찍혀 있었다. 현수 씨는 편지를 뜯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토지 수용. 이게 뭐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30년 전 고향 시골에 사둔 땅. 당시 아내가 권해서 산 작은 농지였다. 500만 원 주고 샀던 그 땅.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었다. 현수 씨는 보상금 금액을 확인하고 얼어붙었다. 8억 원이라고? 이게 진짜야? 손이 떨렸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착오가 아닐까? 0이 하나 더 찍힌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했다. 8억 원. 현수 씨는 주저앉았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편의점을 50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여보, 당신이 사자고 했던 그 땅,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일주일 후 현수 씨는 구청 설명회에 참석했다. 담당 공무원이 보상 절차를 설명했다. 2개월 후 보상금이 입금될 예정이었다. 현수 씨는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었다. 이 돈을 아들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또 당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 씨는 계속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들에게 줘야 하나? 증여해야 하나? 하지만 제주도 여행이 떠올랐다. 700만 원도 안 갚은 아들들. 없던 일로 하자던 그 말.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이 돈은 내 것이야. 보상금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이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네, 아버지 대박 났다더라. 땅 보상금이 8억이래.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3개월 만이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오랜만이죠? 아버지 들었어요. 토지 보상금 받으신다면서요? 와, 대박이시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돈 얘기 들으니 바로 전화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이런 큰 돈은 관리가 중요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제가 회계사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전문가 상담 받으셔야 해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3개월 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전화했니? 그건 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됐어. 끊는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편의점에 나타났다. 손에는 비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깜짝 방문이에요. 보상금 받으신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현수 씨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잖아요. 제가 은행 다니는 친구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안전하게 재테크하셔야죠. 관심 없어. 그리고 바쁘니까 나가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도와? 3개월간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소식 듣자마자 나타나서 도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현수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순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수와 준호는 카페에서 만났다. 둘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버지 완전히 달라지셨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 제주도 여행 때문인 것 같아.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계신 거야. 근데 형, 8억이면 상속세 생각하면 미리 증여받는 게 훨씬 나은데 세금도 아낄 수 있고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잖아. 맞아.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주 찾아가. 효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증여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 후로 형제는 거의 매일 편의점에 들렀다. 민수는 고급 보양식을 사왔다. 준호는 안마기를 선물했다.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효심이었다. 아버님 편의점 청소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쉬세요. 아버님 밥은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하지만 현수 씨는 속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을 봤다. 진심이 아니었다. 연기였다.
모두 8억 때문이었다. 현수 씨는 조용히 지켜봤다. 말없이 받아들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계속 연기해봐. 난 다 알아. 너희가 뭘 원하는지.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대로야. 2주 후, 민수가 가족 식사를 제안했다. 오랜만에 아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제가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8억 정도면 상속세가 엄청 나온대요. 40% 이상. 그런데 미리 증여하면 공제가 많아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 어차피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증여받으면 우리도 좋고 세금도 아끼고. 현수 씨는 그들을 번갈아 봤다. 기가 찼다. 당연하다는 듯 어차피 물려줄 거라고 말하는 아들들. 자신이 언제 그렇게 말했나? 어차피 너희한테 물려준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아버지, 그게 자식한테 물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제주도 여행비 700만 원도 안 갚은 너희한테, 없던 일로 하자던 너희한테. 아버지,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과는 됐어. 너희 본색 다 봤으니까. 3개월간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소식 듣자마자 나타났지.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 아버님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난 이제 알아. 너희한테 나는 오로지 ATM이잖아. 오늘 식사비는 너희가 내라. 난 간다. 현수 씨는 식당을 나왔다. 뒤에서 민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가슴이 시원했다. 평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그래.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현수 씨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기부, 장학재단, 복지단체를 쳤다.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떠올랐다. 현수 씨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결심에 찬 목소리로 내 돈이야. 내가 번 거야. 이번엔 내 뜻대로 쓸 거야. 아무도 내 마음 바꾸지 못해. 자정이 넘도록 자료를 찾았다. 불우한 학생을 돕는 장학재단,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단체, 아동병원, 그동안 관심조차 가져보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눈을 돌릴 때였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돈, 이번엔 진짜 필요한 곳에 쓰고 싶었다. 보상금 입금 일주일 전, 현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밤새 고민해서 쓴 것이었다.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생전 증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께 증여하시는 건가요? 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네. 그럼 누구에게? 3억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요. 2억은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1억은 아동병원에 아픈 아이들 치료비로 쓰이길 바랍니다. 나머지 2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괜찮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생전 증여는 본인 마음이니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도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고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후,
보상금이 입금됐다. 현수 씨는 바로 장학재단을 방문했다. 3억 원 기부 약정서에 서명했다. 재단 관계자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현수님, 이 큰 결단으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수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다. 아들들에게는 700만 원을 줘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었다. 아니, 평생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어도 고마움은 커녕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3억을 기부하니 이렇게 감사해 했다.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저 아이들이 이루길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는 현수 씨의 이름을 딴 김현수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현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걸 느꼈다. 가슴이 벅찼다. 기부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다. 전 재산 6억 기부한 67세 편의점 주인. 이 기사도 현수 씨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나의 돈이 이제는 의미 있게 쓰이는구나. 그런데 기사를 본 민수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6억을 기부했다고요? 정신이 있으세요? 그래,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요? 저희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목, 너희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혹시 누가 꼬드긴 거 아니에요? 사기꾼한테 당하신 거 아니고요? 사기? 내가 직접 변호사 상담받고 결정한 거야. 평생 처음으로 내 뜻대로 한 거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 친자식인데. 친자식? 제주도 여행 때 생각해봐. 병원에 쓰러졌을 때 생각해봐. 너희가 친자식 노릇했어. 3개월간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게 친자식이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현수 씨는 계속 말했다. 너희한테 난 ATM이었어. 돈 뽑는 기계. 이제 그 기계는 고장났어. 더 이상 돈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죽어도 유언장에 너희 이름 없어. 변호사랑 다 상담했으니까 법적으로 따져도 소용없어. 끊는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날 저녁 민수와 준호가 편의점에 들이닥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6억을 남한테 다 줘버리고. 그 돈으로 도움받을 학생들, 독거노인들, 아픈 아이들이 너희보다 훨씬 나아. 아버지, 우리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어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따져봐.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 생전 증여는 내 마음이야. 유언장도 공증받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대.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산 저희한테. 평생 모셨다고? 제주도 여행 때 나한테 뭘 했지? 가장 좁은 자리, 가장 작은 방. 무거운 짐 혼자 나르고 700만 원 결제하고 병원에 쓰러졌을 때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만 걱정하고 여행비는 없던 일로 하자던 너희가 그건 저희가 순간적으로 3개월간 연락 안 한 것도 순간적이야? 돈 소식 듣자마자 달려온 것도 순간적이고 너희한테 난 그냥 ATM이었어. 평생 그렇게 살았어. 이제 난 그만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어. 그리고 더 심했어. 너희한테 물려줄 건 이 편의점뿐이야. 그것도 내가 죽고 나서. 그 전까지는 내 거야. 이제 나가줘. 손님 장사 방해하지 말고
아들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후회. 난 지금 가장 후회 안 하고 있어. 평생 처음으로. 아들들이 나갔다. 현수 씨는 계산대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미안하지 않아. 전혀. 이제는 내 차례야. 2달이 지났다. 현수 씨는 편의점 운영 시간을 줄였다. 시간을 내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장학재단에서 편지가 왔다. 현수 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직접 쓴 감사 편지였다. 김현수 할아버지께.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고3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은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에게 700만 원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다. 이게 진짜 보람이었다. 이거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내 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거. 현수 씨는 산악회에 가입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올랐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고 웃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현수 씨를 좋아해 주었다. 현수 씨,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좋죠. 저도 설악산 가보고 싶었어요. 정상에 오른 현수 씨는 풍경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산맥.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누구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았다. 야호. 현수 씨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현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였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아버지, 현수 씨는 책갈피를 끼우고 민수를 바라봤다. 표정은 담담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로.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돈만 보고 아버지는 안 봤어요. 제주도 여행 때도, 병원에 계실 때도, 저희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현수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현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럼 하지만 용서도 안 해.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아버지, 67년을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고. 서로 기대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냐 놓아주는 거지. 너희도 나도. 그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거야. 현수 씨는 일어났다. 책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뒤에서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현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다. 1년이 흘렀다. 현수 씨는 장학금 수여식에 초대받았다. 무대 위에서 50명의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했다. 김현수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 씨는 무대에 올라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속에서 현수 씨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제주도 가족 사진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고 얼굴이 잘렸던 그가 아니었다. 이제는 중심에 서 있었다. 주인공이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현수 씨는 독거노인 복지관에도 자주 들렀다.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은 어르신들도 있었다. 현수 씨는 대단해. 기부도 하고 새로운 삶도 시작하고.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자식 위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산악회도 다니고 여기서 봉사도 하고 책도 읽고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요. 현수 씨, 68세. 더 이상 ATM이 아니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아버지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김현수,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었다. 신문에는 현수 씨의 기부 소식이 또 실렸다. 평범한 편의점 주인의 특별한 선택.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즘 그런 분 없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현수 씨는 미소 지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낯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아이러니했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았다. 저녁, 현수 씨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작은 식탁, 혼자 먹는 밥.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린 식사였다.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 아니, 좋았어.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민수였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 현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나지는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잘 살아라, 애들아. 너희는 너희 인생. 나는 내 인생.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현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다. 평화로웠다. 67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진짜 평화였다. 내일은 뭘 하지? 산에 갈까? 복지관에 갈까? 아니면 새로운 책을 살까? 이제는 다 내 마음이야. 복수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것. 자신의 돈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현수 씨의 복수였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통쾌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후회 없어. 내 선택에 당당해. 그리고 행복해. 정말로.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당연시되고 부모의 노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